안녕하세요.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입니다. 한 주간의 여론의 흐름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RN서치 김미연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도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이슈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끈 것은 역시 두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함께 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그 부동산 매입에 따른 그 논란에 의해서 사퇴를 한 겁니다. 그 역시 그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역시 그 새롭게 내각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점검해 보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동안 이제 이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찬반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당연히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그 지금의 그 여러 가지 그 제도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그 7명의 그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 그 이제 야당은 특히 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상당히 그 후보자들에 대한 그 반대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정부 여당도 나름대로 대처 방안을 좀 찾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여론조사 한 게 좀 있었죠? 먼저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민의 과반 이상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로 조사됐고요. 그리고 26.8%는 인사청문회 미통과 시 임명을 철회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인사청문회, 현재 인사청문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지금 상태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살펴보면요. 일종의 인사청문회가 통과가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요식행위로 지금 비춰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요식행위를 또 넘어서서 야당의 그 공세,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더 현실성 있게 바꾸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보면은 인사검증이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은 인사검증을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그리고 인사수석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한 지금 사퇴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야권에서 저는 일정 부분 이제는 지금 몇 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인사검증에 대한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인사검증 라인에 대해서 좀 문책성, 네. 이 좀 문책성 인사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역시 그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논란이 나오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인사 검증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논란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또 이제 역시 보면은 그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했는데 거기에 완벽하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또 고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네.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면 대부분 인사검증 청문회 제도 때문에 장관 되는 거를 꺼려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능력이 먼저냐 아니면 도덕성이 먼저냐 이런 것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퍼펙트한 완전 100% 도덕적으로 뭐 완벽한 인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좀 수용 가능한 정도로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 뭐 물론 자진 사퇴했지만 최종호 국토부 장관 낙마를 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집이 3채나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면은 다 본다면 이 집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 집이 3채나 되는 사람이 집 없는 서민들의 그 아픔을 고충을 이해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집 있는 사람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집이 세 채나 되는 사람한테 국토부 장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을 맡길 수 있느냐. 물론 국토부 장관이 집이 한 채도 없어야 되고 네. 물론 가난한 사람 뭐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집이 세 채씩이나 되고 세종시에 소위 말해서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은 네. 그런 사람을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저는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서 대체 무엇을 검증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검증 라인에서 철저히 지금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되는 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근 70%가 개선하거나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성도 지금 포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보면 역시 인사검증 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역시 인재 풀의 범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집권 여당 쪽 사람뿐만이 아니라 야당 쪽에서도 이렇게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그쪽도 적극적으로 좀 나름대로 기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 그동안에 쭉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그건 이제 통합 정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본인들하고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장관을 임명하고 싶겠죠. 네.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기용을 한다면 좋겠지만 만약 야당이 정식적으로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뭐 민주평화당이 됐든 바른미래당이 정식적으로 추천을 한 인물이 이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게 일종의 공동정부 연립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야당이 추천한 인물을 한다는 거는 지금 현행 우리 정치제도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네. 다만 코드 인사에만 목을 맬 게 아니라 좀 더 넓은 관점에서 좀 오픈 마인드에서 인재를 좀 등용하는 그런 마인드는 필요해 보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꼭 야당의 인사를 추천한 인사를 기용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50% 가까이가 꼭 필요하지만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완전히 아예 그냥 유명무실하니까 없애야 한다 이런 의견도 16%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보니까 역시 두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사청문회 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예 없애는 거는 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예 없앨 수는 없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인사청문회 제도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루잖아요. 네.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동안 정책적인 질의보다가는 이분의 어떤 살아온 길 과거의 일을 검증하는 그런 인사청문회 제도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 인사검증 라인에서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좀 가격한 면도 있다 하더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인사검증에서 철저히 걸러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어떻게 집이 세 채나 된 사람한테 국토부 장관을 맡길 생각을 했냐는 거죠. 저는 이걸 본다면 인사검증 라인에서 능력만 너무 최우선한 거 아니냐. 능력만 좋으면 모든 것은 만사형통이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역시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정말 잘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각과 관련한 인사청문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인사청문회의 어떤 중요성과 개선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주에 나름대로 전국을 충격으로 좀 몰아넣었던 것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재개발 지역 부동산 매입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보도가 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바로 하루 만에 김 대변인이 바로 사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이렇게 빨리 김 대변인이 이 사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지는 정말 아무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그 여론조사를 좀 실시했죠. 네, 청와대 대변인 사퇴한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60%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10명 중 6명은 당연히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다시피 여론이 이렇게 급속도로 악화됐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김의겸 대변인을 감쌀 수가 없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조사 결과를 본다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하루 만에 사퇴한 거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매우 옳은 결정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청와대 대변인이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재산을 올인해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 본인의 재산을 갖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 이야기 뭐 그에 대해서 논란을 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전세금이 4억이 넘는 전세금을 빼서 간사로 인수를 했기 때문에 간사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유용을 해서 여기에 지금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본인이 그만두고 나서는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게 청와대 대변인을 뭐 천년만년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 뭐 그만두고 쓸 때는 어느 쪽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질렀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국민들은 공직자로서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특히 그 김의겸 대변인이 현재 이제 아주 중요한 이 공직의 자리를 맡고 있으면서 이런 건물을 샀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역시 이와 관련해서 그 공직자의 그 처신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찍 보면요, 그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30, 40대에서도 물론 찬성 의견이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가반 이상이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실망감이 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대변인을 물러난 다음에 그렇게 그 구입을 했으면은 이런 파문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네. 당연하죠. 그리고 대통령과 사퇴한 날 뭐 점심을 같이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어디 가서 살 것이냐고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문제가 바로 어디에 가서 그러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다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재산을 빼서 그걸 올인했다고 한다는 거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분이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대통령 신기 보호를 엄청 했을 거 아니냐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왜 스스로 자초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좀 그 논평 같은 걸 들어보면 상당히 좀 송곳 같은 논평을 많이 했었거든요. 날카로운 논평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안 물러나기 위해서 더욱더 더 강경한 태세를 보인 게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오해를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잘못된 뭐 본인의 재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좋은 투자였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의 어떤 커리어를 봐서는 아주 나쁜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김의겸 대변인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들은 임명될 때도 정말 적절한 그 인사를 물색해서 임명을 해야 되지만 역시 또 임명된 후에 그 나름대로 공직을 맡고 있는 기간엔 정말 처신을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4월 11일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한데 그와 관련해서 그 최근에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독립유공자로 지정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립기념관에서도 나름대로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좀 실시하셨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지금 대립하는 걸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39.5, 반대가 39.2%인데요. 달리 말하자면 국민 4명은 찬성하고 또한 국민 4명은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산 김원봉 선생님의 독립유공자 서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지금 그 보훈처장은 논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뭐
야당에서는 뭐 보훈처장에서 물러나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대4라고 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만큼 진영 간의 약산 김원봉 선생을 둘러싼 진영 간의 대립이 지금 치열하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역시 김원봉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원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그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과연 독립 전후를 1945년 전후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네. 공은 공이고 가는 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 문제는 친일 청산하는 문제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렇게 찬반이 엇갈려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역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의 비극 같습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그 무장 투쟁을 한 것을 좀 중요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이제 북한 정권에 그 기여를 하면서 나름대로 고위직을 지낸 것을 또 주요 그 쟁점을 볼 것이냐, 이런 것을 놓고서 이제 국민들이 나름대로 또 판단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지금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이분의 그 독립운동을 한 거를 보면은 높이 평가는 해주고 싶지만 북한에서 최고위직을 지냈다는 그 점을 본다면 또 일부 국민들은 또 용서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찬반 의견이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되는 이게 나오는데, 어느 쪽을 가든 간에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서원을 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쉽지 않을 걸 보여주고 정부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걸 예상이 됩니다. 네, 그 역시 김원봉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할 것인지는 그 시간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네. 그 지금까지 지난주에 이뤘던 이슈에 대해서 그 RN서치 김명 소장님 모시고 같이 여론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